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학 지문이었죠. 이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분류해서 분류 기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가 보겠습니다. 자, 행정기관의 작용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행정기관의 작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기관은요, 말 그대로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찰서라던가 뭐 구청이라던가 시청이라던가 그럼 작용은 뭘까요? 행정기관이 하는 일, 뭐 여권을 만들어 준다던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던가 뭐 어떤 전입신고를 해준다던가 내가 이사 왔을 때 서류 제출하면은 뭐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집에 산다라는 걸 뭐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공시해 준다던가 여러 우리가 뭐 행정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민등록증 신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행정기관의 작용을 우리가 일단 떠올려야 되고, 근데 국가에서 나한테 행정 처리를 해줄 때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잘못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경찰한테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추상적인 문장을 나의 언어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언어로 바꾸고 추상적인 설명을 구체적인 예시, 사례로 치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행정기관의 작용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것에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행정구제 제도다. 아, 그렇구나. 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손해라던가 손실을 보상받거나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행정구제 제도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대표적인 유형으로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갈래가 나눠져야겠죠. 행정상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다. 딱 봐도 손해를 보상해 주느냐 아니면 쟁송, 소송에서 심판에서 다투느냐로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행정상 손해전보는부터 시작을 하네요. 행정작용 때문에 개인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나한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줬는데 주민등록증을 잘못 만들어줘서 내가 경찰에 잡혀갔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계약을 이 주민등록증을 낸 다음에 계약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에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야. 주민등록증 신분 확인이 안 돼가지고 중요한 계약을 놓쳤다거나 비행기를 못 탔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를 금전적으로 갚아주는 제도다. 근데 뭐에 따라 나눠진다고?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구분되는데, 다시 한번 뭐에 따라 나눠진다고? 배상 및 보상의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 때문에 배상을 해주는 거지, 어떠한 행위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건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류 기준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배상, 손실보상,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냐. 나열되고 있으니까 이 둘의 차이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차이점 자체가 뭐야? 여기 있는 기준이라는 거지. 그러면 행정상 손해배상하고 행정상 손실보상 이렇게 비문학에서 나열이 일어났을 때 차이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차이점 어떻게 잡을 거야? 아, 원인이 다르구나. 어떤 이 배상 및 보상을 받게 되는 원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기관에서 했던 행위 자체가 다르구나. 자, 행정상 손해배상은요, 보이죠? 국가가 한 행동이 위법한 행정작용이야. 이 위법하다는 게 뭘까? 예를 들어 공무원이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주민등록증을 잘못 발급해 준 거야. 그러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니까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행정상 손실보상은요, 공무원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위법한 행위라는 게 아니라 공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의 구제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뭐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돼. 이게 법적으로 다 승인이 나서 예를 들자면 서울과 지방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리를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의 일부가 사용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 집 땅의 일부가 이제 그 도로 건설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국가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만들 때 당신 사유지, 당신 집에 이만큼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의 집에 이만큼이 지금 침범을 받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국가가 위법한 행위로 나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나한테
이런 손해 나한테 어떤 이런 뭐 그 집에 그치? 나한테 이걸 좀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좀 입는 거니까 그때는 행정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가는 거야. 공공 모두를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 국가가 일부러 나한테 위법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거나 뭐 다리를 만들거나 할 때 우리가 뭐 피치 않게 내 사유지가 좀 침범을 당해. 그러면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일어난 거지. 나의 재산상 손실을 구제해 줄 때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어쩔 수 없이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 그거는 이 모두를 위해서 내가 손실을 본 거니까 사회 전체가 그 손실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원칙과 예외로 현금 보상이냐 물건 보상이냐가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A 부분을 읽었으니까 해당 부분에 있는 문제를 체크를 해볼까요? 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었는데 공공을 위한 적법한 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러면은 행정상 손실보상 파트로 가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 결정을 요청한다. 아까 보니까요. 결정을 먼저 요청한 다음에 결정 절차를 거치고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순서가 왜곡됐네요. 신청을 거친 경우에 한해 결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1번이 먼저 행정기관의 결정이 먼저고 의신청을 거친다가 나중이 되겠다. 정답은 5번 순서가 왜곡되어 있는 전형적인 선지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뭘 읽고 있냐면 행정상 손해 전보와 행정쟁송을 읽는데 그중에 행정상 손해 전보만 읽은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뭐 읽어야 돼? 행정쟁송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전개 방향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행정쟁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다투는 거야. 행정작용의 효력 유무나 부당성을 심판하는 제도인데 소송을 어디에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행정심판은 소송을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다가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 그 구청 위에 있는 뭐 시청이라던가 아니면 구청의 그 잘못된 행동을 관리하는 그런 이 또 상위의 행정기관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소송은요. 법원에다 제기하는 거야.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이 구분되어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나한테 잘못했을 때 법원, 사법기관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라던가 뭐 손해를 배상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행정소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기각결정을 받아도 얼마든지 제의가 가능하다.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는데도 제의가 가능하다고 여기서 물음표 한번 띄워주셔야 되고 기각결정은요. 야 소송하지 마. 그 소송은 실익이 없어. 그 소송을 하는 이익이 없어. 네가 이 소송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심판하는 기관에서 그 소송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안 하겠다고. 그래도 어때?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갑이 행정기관의 심판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어. 의미 없어. 그 소송 왜 제기하는 거야? 심판 왜 제기하는 거야? 기각결정을 행정기관에서 받았어도 행정소송 다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겠죠. 정답은 3번이 된다. 일단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뭡니까? 이 구청의 행정작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글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냐? 행정구제제도라는 게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가기관의 행위다. 근데 이 국가기관의 행위에 우리가 어떤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때는 구제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행정상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있는데 손해전보부터 보자면 국가가 나한테 한 행동, 나한테 손해 혹은 손실을 끼친 행동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국가가 한 행동이 위법성이 있었다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가는 것이고 위법성은 없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손실을 일으켰다. 그러면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간다. 위법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행정쟁송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다가 제기하느냐 법원에다가 제기하느냐 그 소송과 심판을 어디에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소송으로 나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맞습니다. 구제제도의 유형을 구분하면서
분류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거고, 2번에서 성립 요건하고 다 나와 있는데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읽자마자 3번으로 넘어가서 해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의 데일리 퀴즈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키워드 단어는요, 비교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답변에다가 오늘 글 비교 설명 이렇게 4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설명에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때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분류 기준을 체크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데일리 퀴즈의 정답은 뭐라고요? 비교 설명이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릭나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저의 지문장학, 저의 밑줄과 여러분의 지문장학 밑줄을 비교대조 해보시면서 나도 쌤처럼 읽었구나, 쌤처럼 생각해봤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셀프 테스트, 셀프 어떤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가끔 언제든 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고, 저도 여러분이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 또 위로해주고 싶지만 또 우리가 위로를 막 받고 이래도 마음속 깊은 슬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일어나서 한번 움직여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일단 일어나서 움직이고 직접 해보면 슬픔이 많이 또 가시고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었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슬플 때는 여러분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라톤 한 지문 하면서 오늘도 또 뿌듯함을 느꼈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릭나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